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시던 개정법령 특강 2탄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정법령 특강 1탄을 설명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7급 연강반 그런 강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시험이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개정법령 특강 2탄 들으시고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개정법령 특강 2탄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법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해서 계속 최근까지도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행정학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고 당장 올해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들으시고 이 내용은 저희 카스파 같은 경우에 그 TCC 영상 자료실 바로 아래 그 화면 아래 보면 공지사항에 첨부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경영하고 개정 법령이 행정학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설명드릴 법은 주요 법은 4개입니다. 4개.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전부 다 4장, 7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숫자 위주로 관련된 숫자. 전부 숫자네요. 숫자. 행정학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숫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내용은 퇴직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됐어요. 퇴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그러니까 4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재산 등록 의무자,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여러분들 많이 했던 퇴직 후 3년간은 퇴직하기 전 5년간 담당했던 소속됐던 부서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성 있는 이 기업체, 그걸 소위 취업 제한 기간이라고도 하고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라고 돼요. 그런데 취업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승인을 해주면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강화됐어요. 표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강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하고 관련성 있는 이 말이 빠졌어요. 원칙적으로 빠지고 퇴직일로부터 모든 재산 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무조건 3년간 그 전에 몇 년간 관련성 있는 부서에 근무했든 아니든 간에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학은 조문의 앞부분,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단서는 보통 언급을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칙이요. 얘가 사라진 거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이게 사라진 거죠. 있든 없든 간에 퇴직 후 3년간은 무조건 취업 못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제 예외에 이런 말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말을 그대로 여기 이제 옮겨져 왔어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하고 연관된 관련성이 없다라고 확인 또는 승인을 해주면은 그때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쳐서 말하면 달라진 게 없어요. 합쳐서 말하면. 이거 원칙하고 예외, 본조하고 예외를 단서를 합쳐서 말하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행정학은 이 단서를 빼고 원칙 앞에 본조만 인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이 말이 없어도 이제 맞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퇴직 후 3년간은 이 말만 있어도 맞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종전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취업지원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이 5년간 이 말이 빠지고 퇴직일로부터 무조건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해도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도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 지문은 예외까지 합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퇴직하기 전에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은 취업이 가능하니까 예외까지 합쳐서 생각하면은 이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퇴직 후 5년 동안 이 말이 없어져도 사라져도 이 말만 있어도 이제는 맞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없어졌을 때 이게 5년이 어디 갔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2018년도 국가 7급 문제인데요. 기출문제지 807쪽에 있는 문제예요. 옳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 일본 지문 같은 경우에 3년간 퇴직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요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5년 이 말이 여기서부터 관련성 있는 여기 이 말이 없어져도 이 줄이 쭉 여기까지 없어져도 맞다고 보셔야 된다. 맞다고. 물론 정답은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현재는 맞으니까 여기까지 단서까지 합쳐서 생각하면 틀리진 않으니까요. 자, 2번은 지금 옳지 않는 건데 요거 맞고 법령을 위반한 부정청탁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부패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제 이게 틀렸잖아요. 공직자 행동 강령, 예를 들면 뭐 3만 원 이상 얻어먹지 마라, 5만 원 이상 선물 받지 마라, 이런 것 구체적인 그런 행동 강령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이 말이 틀린 거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답은 여전히 변함없이 4번이에요. 근데 1번 지문이 이 말이 빠져도, 이 두 번째 줄, 이 말이 빠져도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법,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자, 지방재정법은 시행령도 같이 개정이 되는데요. 지방채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단체장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도를 초과하면 사전에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이 요건이 조금 완화됐어요.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때 그 요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하는 그 요건이 완화됐어요. 지금 지방직 시험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게요. 자, 종전에, 근데 이게 시행 시기는 4월 30일자예요. 4월 30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이에요. 자, 종전에는 단체장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외조초. 외채를 발행하거나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조합이 발행하거나 그다음에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때는 사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라. 그래서 외조초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는다. 우리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암기했는데 이제 개정은 어떻게 됐냐? 개정은 이 승인이 협의로 바뀌었어요. 승인하고 협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을 안 해주면은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는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만 거치면, 그래서 협의를 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인하고는 훨씬 더 약한 개념이에요. 약한 개념. 협의. 행안부 장관과 협의만 거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외조초는 모두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외조만, 이 경우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초과 이거는 협의만 거치면 돼요. 협의만 거치면 돼요. 그래서 행안부 협의사항은 초과 발행이고 외채 발행이나 조합 발행, 외조는 여전히 행안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승인이나 협의 없이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상 특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여전히 뭐 협의도 승인도 필요 없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018년 국가 7급 문제 이것도요.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어요. 옳은 거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럼 1번 어때요? 조합장은 발행할 수 없다고요? 아예 발행할 수 없다고요? 아니죠. 승인 받으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승인사항이에요. 승인. 여전히 행안부 장관. 요거는 협의고. 그러니까 발행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차환을 위해서 발행할 수 없다. 돌려막기. 빌려서 다시 갚는 거. 그러니까 만기의 일이 도래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신규 발행을 하는 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걸 차환이라고 하거든요. 차환. 빌려서 갚는다. 돌려막기. 없다. 이게 틀렸어요. 가능합니다. 3번 제주도는 필요하면 외채 발행이나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 의결로 그냥 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 승인 없이도. 여태까지는 승인 없이도 그랬는데 이제는 협의 또는 승인. 협의든 승인이든 장관 필요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 말은. 여전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채 발행을 할 때는 한도 범위 내라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죠. 근데 여기는 기재부 장관 승인을.
여러분들 제2차, 3차 강조드리지만 지방에 대한 모든 거는 기재부 장관하고 관계없어요. 행안부. 지금 이 지방시험 문제 내는 것도요. 원래 행안부가 내야 되는데 인사처에 수탁을 한 거예요. 위탁을 한 거예요. 위탁을. 출제 좀 해주세요. 뭐 서울시도 이번에 같이 의뢰를 했잖아요. 원래 출제는 행안부 장관이 해야 돼요. 지방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 예산, 조직, 뭐 공기업 평가 이런 거 전부 다 행안부 장관 소관입니다. 근데 애가 틀린 거예요. 여전히 답은 변화가 없습니다.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법, 지방세법. 자,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이 됐을까요?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 재원이 내국세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15였는데 100분의 21로 인상이 돼요. 지방소비세라는 게 내국세인 부가세의 15%를 국가가 쓰지 않고 지방에다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시도별로. 그게 바로 지방소비세인데 그게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15가 아니라 이제는 100분의 21로 인상이 됐어요. 그 전에 작년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1에서 15가 된 거죠. 15가. 근데 이번에 또 이제 21로 됐으니까 4%, 6% 올라서 2년 동안 10%가 인상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상이 됐냐, 재원이 인상이 됐냐. 그거는 최근에 지방으로 사무가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자, 중앙행정권한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 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일괄 이양법. 무려 46개 법에 있는 400여 개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양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를 넘겨줬으면 재원도 충분히 줘야지. 기능만 넘기고 돈을 안 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을 충분히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원을 인상을 한 거예요. 지방 소비세 금액을 인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종전에는 부가세의 15%, 이거를 지방 소비세 재원으로 해서 시도에 나눠주는 거를 이제는 21%로 인상이 됐다. 요거 15가 아니라 21이에요.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2015년 지방 구급 문제인데요. 이게 기출집은 1194쪽이에요. 옳지 않는 거 있어요. 자, 1번. 옳지 않. 물론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 일부를 국가가 쓰지 않고 광역자치단체한테 이제 안배해주는,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의 15%를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면서, 세원을 공유하면서 이걸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15가 아니라 21%가 됐다. 이제 이걸 아시라는 거죠. 정답은 변동이 없겠죠. 자, 이건 맞고. 자, 2번. 지방에서의 목적세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 광역단체만 부과하는, 기초에는 부과를 못하죠. 목적세 두 개. 맞고. 답은 3번이네요. 얘가 틀렸거든요. 레저세라는 거는 옛날에 경주 맞고, 경마세에다가 이제 경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뭐 보트 같은 거, 뭐 보트라 그러나요? 뭐 조정하는 거, 경륜 이런 게 추가되면서 경마세하고 합쳐져서 레저세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개별 소비세는 여전히 국세로 있어요. 다음에 지금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건 있는 거고, 얘는 통합된 게 아닙니다. 얘 때문에 틀린 거죠. 지방세였던 경마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륜 이게 합쳐져서 레저세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틀렸고. 그다음에 4번. 자, 지방은 재산 과세 비중이 높다. 소득이나 소비보다는 재산의 과세 비중이 높다. 그리고 그 재산도 보유보다는 거래 과세 비중이 높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 그건 수업 때 많이 얘기를 했고, 부동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취등록세를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등록세를 인하한다 하면 이게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거기에 따라 세수 감소는 지방에서만 세수가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정답은 3번이지만 1번 지문의 그 일부라는 게 이제 15에서 21%가 된 거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은 어떻게 개정이 됐을까요? 자,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지방교부세가 네 가지, 보특, 안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전에는 담배 부과되는 개소세 20%였는데 45%로 인상됐어요. 45%. 이게 소방직 국가직화하고 좀 연관된 조치입니다.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20%가 45%로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정전, 그 다음에 개정. 4월 1일자인데 오늘 4월 1일자 4월 1일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전에는 소방안전시설 확충, 그 다음에 안전관리 강화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추가됐어요. 소방인력 운영 요게 추가해서 목적에 소방인력 운영을 위해서도 안전교부세를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소방직이 국가직이 됐지만 소속은 여전히 자치단체잖아요. 흔히 여러분들 소방직이 국가직이 됐으니까 이게 소방청 소속이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질문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지난번에 총선 때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다 보니까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이런 투표나 청구 연령도 전부 18세로 낮아졌지요. 당연히 낮아진 것처럼 당연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변동 없어요. 선거 연령만 선거라는 게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 의원 이 네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한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공선법이잖아요. 공직선거법. 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만 18세가 된 거지 주민투표, 국민투표, 뭐 주민감사 청구 뭐 이런 거 전부 그대로 19세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행정학은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단체장에 대한 뭐 선거는 만 18세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같지만 주민투표는 19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투표를 구분하셔야 돼요. 선거는 18세, 모든 투표는 19세다. 자,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직이 국가직이 됐는데 소속은 여전히 시도 소속이면서 관리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방인력 운용에 관한 재원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올려준 거예요.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에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원도 이제는 담배 부과되는 개소세 20%가 45%로 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지방교부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기출집 1208쪽이에요. 1번 보세요. 옳은 거 찾은 건데 1번 어때요? 분공교부세가 2015년부터 소방안전부서로 전환됐다. 분공교부세는 원래 한시적인 목적으로 도입됐던 교부세인데 10년 지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2005년부터 해서 2015년에 없어지고 새롭게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폐지되고 당초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교부세니까 이제 시한이 다 도래돼서 없어졌고 요거는 새롭게 세월호 사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소방안전교부세.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틀렸어요. 이게 45년 이제 20이 아니라 45. 자, 그럼 45로 고쳤어요. 그럼 어때요? 맞나요? 그래도 틀려요. 왜요? 지방교부세의 총 재원은 자 내국세 총액이 19.24% 플러스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이제 45% 플러스 또 있잖아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옛날에 종토세를 국가가 뺏어갔는데 그 종합부동산세의 100%는 국가가 쓰지 않고 전액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줘라. 그게 바로 부동산 교부세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종부세 100%. 이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게 빠져서.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얘 때문에 틀린 거고 또 20%, 45%로 바꿔야 돼요. 자, 3번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를 없다? 틀렸죠.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청을 안 해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어때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보통 교부세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신청을 하면은 다 심사해서 행안부 장관이 주는 거지만 특별교부세는 신청이 없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리 코로나처럼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여전히 정답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2번 지문이 틀린 이유가 이제는 이것도 틀렸다. 요게 빠져서도 틀렸지만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선행자 교재가
2021년도 판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최빈출 400제 출시가 됐고, 요거는 어제 출시가 됐고, 기필코. 디자인이 새로워졌죠. 그 다음에 요거, 기본서, 구급 기본서. 이게, 오늘 출간이 됐어요. 출간은 오늘 됐는데 아마 ES14나 시중에 서점은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금요일쯤에는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출간이 되고, 그래서 저희 선행정학 내년도판 교재가 예년에 비해서 한 2달 빨리 출간이 됐어요. 왜냐? 요즘은 다음에 시험을 좀 더 빨리 시작하려는 얼리버드 초시생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얼리버드. 일찍 일어난 뭐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말이 있듯이 조금 1달, 2달 빨리 시작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요, 결정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빨리 출시해서 이미 지금 5, 6월 달에 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교재에는 100% 퍼펙트하게 개정법령 1탄 특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오늘 설명드렸던 2탄 이 특강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100% 빠짐없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공부 안 하시겠지만 내일 모레 시험 보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불과 10여일 남았습니다.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개정법령 특강 2탄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